역대급 비호가 외교사안이라면 의전이 중요하고 필요해야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 팀에서는 필요성이 컸지만 미국에서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지나가다가 팬사인회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벤스 기다리고 있다가 또 안 되니까 루비오 만나려고 또 국무부 사무실 가가지고 또 죽치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를 데리고 간 팀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국격이라는 걸 지키고 와야죠. 안 만나주니까 무슨 선임행정관 저 이름도 못 밝혀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하나 만나고 온 거를 시적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역대급 비호감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거의 후보들을 정했고 다만 보궐선거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국힘당은 아직도 후보들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게 일단 장동혁은 무조건 빼고 가자. 그게 전반적인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일단 오면은 간표 요인이 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번 살펴보죠. 오세훈 시장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후보들은 뭐 하루하루 이제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뭐 본인 주장으로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설명이 없어요. 여기 있어도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또 돌입했어요. 당 지도부는 지금 장 대표가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 예. 후보한테 오히려 짐이 된다.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은 연두색 넥타이 맸잖아요. 본인이 원래 뭐 환경운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빨간색을 지우고 싶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의미 부여를 또 약간 그렇게 해석되도록 하기도 했고요. 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지방선거 치르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사퇴만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경기 그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니까 극우에 소구하는 장동혁 대표 쳐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오늘 조간 뭐 여러 매체에서 진단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대구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대구마저 장동혁 패싱이라는 겁니다. 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 전략, 그 후보들 공천 작업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뭐 미국을 간 걸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뭔가 본인의 정치, 장동혁이라는 이 세 글자로 키워드를 보면은 그래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공당의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행보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자체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김선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저희 경기도 의원들이 직접 경기도의 바람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현장을 아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책임지겠습니다. 대체로 선거를 하면 중앙당이 선대위원회를 꾸리고 선대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당은 빠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뭐 개별 선대위를 만든다는 컨셉인데 한 지붕 아래에 이제 여러 가족들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김성교 의원도 경기도에서 바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회초리에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회초리를 이제 몽둥이로 바꿔드는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현직 당대표입니다. 현직 당대표면요 보통 선거 때 공천도 잘해야 되고 공천해가지고 후보들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언론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죠.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만 잘한다면 그게 당의 플러스가 되는 거는 기본값인데 지금은 이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짐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후보의 짐까지 돼가지고 후보자들이 정말 결사반대를 하면서 제발 우리 마주치지도 말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심각성을 좀 알아먹어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심각성을
알는지 모르는지 그냥 본인은 그냥 본인의 그 유희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대표 놀이를 위해서 대접받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처한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나름의 자업자득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뽑았고 지금까지 쇄신의 목소리를 안 내오다가 이제는 뭐 개학 앞두고서 숙제를 몰아서 하는 심정으로 선거 앞두고서는 막 이제 장동혁 때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매우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장동혁이 보여준 그 일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이 미국에 가서 일찍 갔다가 늦게 오면서 만판 열흘 동안 놀다 왔지요. 갔다 와서 도대체 한 게 뭐 있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사람을 못 만나놓고 뭐 정동영 장관의 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만났니 어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사건이 장동혁 미국 간 다음에 터진 거거든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설사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도 그런 걸 반박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다녀와서는 그 사진 내가 올린 거 아니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썼는데 그거 한번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장동혁은 이제 물러나라. 이런 칼럼을 조선일보가 씁니다. 조선일보가. 이제는 그야말로 보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선일보까지 그 정도 얘기 나올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불량 학생이 한참 놀다가 결국은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못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량 학생이 결국은 친구가 놀자 그래가지고 나는 논 거지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한다고 해서 그게 면피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비겁한 변명이고 정말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조선일보의 그 칼럼이 뭐 너무 늦었죠 사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대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전환길이가 앉혀만 놓고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은 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콩가루 상황을 만든 데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뭐 조선일보가 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후보의 짐으로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저는 같은 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장동혁이 요즘에 이제 화제의 인물 아닙니까? 장동혁과 늑구를 비교한 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아주 배꼽 잡았는데 자 왼쪽이 늑구 오른쪽이 장동혁인데 출신은 비슷해요. 충남 대전 충남 보령 가출 기간 8박 9일 한쪽에 하루가 더 길었어요. 가출 장소 대전 중구 일대 한쪽은 미국 가출 행적이 재밌어요. 비공개입니다. 왜 그랬을까? 비공개. 복귀 방법 좀 다르네요. 실종 시 여론과 복귀 후 여론이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입니다. 실종됐을 때 늑구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장동혁은 우려와 실망인데 복귀 후에 한쪽은 환영을 받는데 한쪽은 실망과 분노.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장유미 대변인 네. 누가 저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진짜 저는 풍자와 해학의 민족이라고 저희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 보면서도 그렇고 이 늑구와의 비교표를 보면서도 너무 그게 체감이 되는데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기도 중첩이 되고 겹치는 데다가 발견된 뭐 늑구는 발견되고 자진 입국한 건 장 대표 같은 경우인데 하나 약간 제가 물음표인 거는 여기에 귀국 후에 그리고 이제 생포 후의 반응이 늑구는 열렬히 환영받고 이 장동혁 대표는 미비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하락인 것 같고요. 완전히 나락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국민의힘 내 반응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그냥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진짜 반성해야 된다. 지금 생각합니다. 늑구빵도 나왔잖아요. 나왔죠. 늑구빵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빵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네. 늑구의 인기가 상당히 원래 빵이 나오면 이건 거의 인기가 거의 이거는 국진이빵, 네, 국진이빵 핑클빵. 이후로 빵 나오면 끝난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또 빵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또. 적빵하장이라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늑구만도 못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도 쓰듯이 아니 늑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게 많진 않잖아요. 딱 정리가 잘 됐고 이제 인기도 올라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공당의 대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뭡니까? 아니 갈 때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값도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1등석으로 갔냐 안 갔냐 하는 것 요즘에 관심인데 1등석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갔다고 하면은 더 큰 비판을 받고 만약에 1등석을 안 탔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놀러 갔다라는 평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 미국에 가서 뭐 그 차관보 뒷모습 사진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지금 놀림을 받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김민수 최고랑 둘이 이렇게 어깨에 기대가지고 의사당 앞에서 그 사진 찍으면서 서로 웃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아니 당에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다 후보들이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미국 나가가지고 외유성 출장하고 웃음이 나오냐 이게 지금 비판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늑구만도 못한 이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제는 뭐 더 이상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 이번으로 저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녀와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가지고 언제 돌아오느냐를 놓고 서로 또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장동혁은 아니 뭐 온 김에 좀 하루 이틀 더 있다 가자. 이렇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일부는 먼저 들어오고 장동혁과 김민수만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김대식 의원이 뭐 트럼프를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백악관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못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백악관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부통령이 있었으면 우리가 부통령하고 만났어요.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소집을 한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하셨나요? 사실은 부통령 만나려고 했죠. 그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좀 기다렸다 만나죠.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전체를 우리가 선임, 누구라고 이름을 자기가 밝히지 말아 해서 차관보는 한 30명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선임이 한 분 있어요. 네. 그분을 만났어요. 브리핑을 들었어요, 다. 네, 네. 그 시간까지 회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로 옮겼어요. 루비오 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설명했는데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회의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거 결국에 못 만났잖아요. 아니, 못 만나죠. 지금 저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트럼프나 벤스라고 그래도 아주 정신 나가는 놈들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뭐 왜 만나자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공적 만남이고 특히나 외교 사안이라면 의전이 중요하고 필요해야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 팀에서는 필요성이 컸지만 미국에서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격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저랑 장윤미 변호사님이 따로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미리 조율해서 만나요. 저희 둘만도. 왜냐면 워낙 스케줄이 또 바쁘시고 저도 뭐 일정이 있으니까 뭐 언제 시간 되시냐 해가지고 조율해서 만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지나가다가 무슨 팬사인회 무슨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벤스 기다리고 있다가 또 안 되니까 루비오 만나려고 또 국무부 사무실 가가지고 또 죽치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를 데리고 간 그 팀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국격이라는 걸 지키고 와야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회의 들어가는데 겨우 안 만나주니까 무슨 선임행정관 저거 이름도 못 밝혀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하나 만나고 온 거를 치적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부끄럽고요. 얼굴을 들기가 힘들고 화끈거립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선거를 정동혁이가 대표로 있는 체제 하에서 치르게 될 텐데 네. 저런 식으로 너 오지 마. 오면 우리가 더 도움이 안 돼. 이런 상황이면 선거
때 장동혁은 뭐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중앙선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각 그 지자체별로 경기, 뭐 대구 따로 꾸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그 지방 행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최고위를 지방을 민주당은 아주 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인천 갔을 때 그 지역위원장들이 직격하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막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거를 또 정면에서 받아낼 용기와 또 신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의 지지가 아주 탄탄하고 공고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제한적으로 가거나 거기서도 심지어 출마자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데다가 아니면 지역을 컨셉으로가 아니라 어떤 단위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극우 다시 소구하고 했으니까 그런 곳에서 좀 마련을 하는 곳밖에는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전제를 하면요. 모금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비행기 값을 마련을 해서 선거 때까지 어디 해외를 보내버릴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의 현 주소고, 아니 선거 때 과거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2018년도 때도 홍준표 당시 대표 시절에도 막 지역에 내려가면 후보들이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또 심지어 그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그 빵빵 울리면서 크락션 울려가지고 그 연설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인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는 한데 전 장동혁 대표는 이건 정말 역대급 비호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당대표는 없었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내려와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했던 게 정치의 남은 문법인데 이제 그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는 콩가루 상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직을 보면 정말 무능하고 실력 없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조직이 되게 10중 8구 망하죠. 그런데 어떤 조직들은 야, 지도자가 저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이제 저 지도자 믿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국힘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될까 봐 약간 그 점을 걱정하는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 뭐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은 있는데 저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일부 내는 것이지, 아니 저분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다 장동혁 대표랑 어떻게 해가지고 잘해볼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본질이 바뀌지 않는 변화는 뭐 저는 사상 누각이고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